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 엔드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결산 부분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한 환산 됐습니까? 자, 말이 환산이지 그냥 기존에 앞서 봤던 단기매매증권 평가와 똑같은 금액이다라고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과 부채는 무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외국과 거래하다 보면 보통 외화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외화로 거래하다 보면 항상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환율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2월 31일자 환율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표에 뭐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놨지만 요건 나중에 보시고 저하고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를 제가 두 가지 케이스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 1번 케이스 문제, 또 하나는 2번 케이스 문제,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만들어 놨다. 요걸 가지고 저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0월 1일 날 외국 기업 A사에 제품을 1만 달러 수출했습니다. 맞죠? 얼마를 수출했다고요? 10,000달러 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10월 1일자에는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만 달러,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1만 달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맞죠? 그런데 우리는 회계 기준에 보시면 화폐의 통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장부는 하나의 화폐로만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원화로 적고 있었기 때문에 얘 또한 원화로 환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00달러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10,000달러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이 10,000달러라는 부분을 우리가 10월 1일자 보니까 환율이 현재 얼마라고요? 1,000원이죠. 1달러당. 맞습니까? 그러면 10,000달러 곱하기 1,000원을 하시게 되면 원화로는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자에는 제품 매출 1,000만원,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문제도 똑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 문제 보시면 10월 1일에 외국 기업 B사에서 상품 10,000달러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편의상 부가세는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상품 구입했기 때문에 상품 10,000달러치를 수입했지만 우리는 10,000달러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이날 환율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럼 10,000달러 곱하기 1,000원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000만원치 상품을 구입한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1,00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은 1,000만원 아닙니다. 내가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1,000만원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은 1,000만원이 아니라 얼마요? 10,000달러. 갚아줘야 될 외상 매입금도 뭐 한다고요? 1,000만원이 아니라 10,000달러입니다. 10,000달러를 장부상에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당시의 환율로 1,000만원 기록한 것 뿐입니다. 자, 이 상태로 결산까지 흘러왔는데 결산일자 환율은 얼마냐? 각각 1,200원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외국 기업한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10,000달러 있죠. 줘야 될 외상 매입금도 10,000달러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000달러를 12월 30일 결산 환율을 제공하게 되면 1,200원 곱하시면 총 얼마가 됩니까? 1,200만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현재 내가 받아야 될 거 10,000달러고 이거에 대한 환율이 1,200원이다 보니까 원화로 환산한다면 얼마요? 1,200만원 됩니다. 맞죠? 외상 매입금도 똑같고요. 그러면 현재 나는 외상 매출금은 장부상에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1,000만원 기록되어 있죠. 이 1,000만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얼마로 해줘야 된다고요? 1200만 원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월 31일자에 기존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200만 원 증가시키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대변에 얘를 뭐라 그럴 거냐? 외화를 환율대로 새로 계산했다. 외화 환산 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문제가 똑같아요. 외상 매입금은 현재 1000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1200만 원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200만 원 증액하시고요. 그만큼을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결산이고요. 제가 계정 과목 설명을 위해서 같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어서 갈게요. 다음에 1월 5일 날 외상 매출금 $10,000를 전액 회수를 했고요. 이걸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이날 당시의 환율 얼마다? 1,100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문제도 똑같이 다음에 1월 5일 날, 자, 제가 오타를 냈네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외상 매입금 $10,000를 전액 뭐 한다고요? 전액 현금으로 환가해서 전액 상환하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외상 매입금 $10,000를 현금 $10,000를 만다고요? 갚아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분개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많이 씹혔죠. 자, 그럼 1월 5일날 같은 경우, 자, 외상 매출금 $10,000 전액 회수했으니까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얼마요? $10,000만큼을 다 없애주셔야 되겠죠. 현재 내장부상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돼 있냐면 전년도 12월 31일 날 1,200원 환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 1,200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을 1,200을 빼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자로 돈 받아갖고 현금으로 환전해보면 얼마?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환율이 1,1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환율이 1,100원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돈 받은 거 얼마다? 1,100원이다. 1,100만 원이다. 그러면 환율 때문에 100만 원 손해봤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요거는 또 외환 차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외화를 환전하면서 손해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1월 5일 날 외상 매입금을 전액 다 갚아줬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1,200만 원 감소할 거예요. 왜? 현재 우리는 장부상에 외상 매입금을 얼마 세팅했어요? 1,200만 원이라고 세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자로 여러분이 돈을 받아보시면 돈을 갚아줄 때 썼는 현금이 얼마냐? 1,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 환율이 현재 1,100원이기 때문에요. 1,100원이기 때문에 $10,000 사는 데는 1,100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0만 원만큼 이득 봤으니까 이 100만 원만큼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 얘를 외환 차익이다라고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뭐냐? 외화 환산이니까 외환 차익 다릅니다.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환 차손이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실 거냐? 외화 환산이니까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평가 때 발생하는 계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은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으면서 환율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환 차익과 차손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외화로 거래한 경우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결산 환율로 바꿔서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야 될 결산 분계가 뭐 있느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리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크게 1기 예정과 1기 확정, 2기 예정과 2기 확정 총 4번의 신고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분기마다 뭐 한다고요? 부가세들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결산까지 오셨으니까 매입 매출전표는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매입전표에서 매출이라고 분개를 하시게 되면 대변에 일반적으로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렇게 많이 분괴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매입을 하신다면 차변의 원재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많이 분괴하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정리분괴를 하실 때는 예수금은 내야 되는 거니까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을 반대로 상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급금은 대급금대로 만다 대변에 대급금이다라 해서 상계해 주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 기존에 매입전표에 처리했던 거에 대해서 반대로 상계 분괴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금이 더 클 수도 있고 대급금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예수금이 더 크다면 나머지 차액은 대변에 여기 보이시죠? 뭐라고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급금이 더 크다면 다시 환급 받아야 되겠죠? 미수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면 그 세액공제액만큼은 자비익, 그 다음에 가산세만큼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자, 마지막으로요. 장기성 부채에 대해서 유동성으로 대체해 달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 1년 기준이라고 있죠.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장기성 부채, 유동성 대체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은행에서 현금 10억 원 차입했다. 자, 근데 상환은 언제 할 거냐? 상환은 2023년 9월 30일 날 일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2020년 10월 1일 날 여러분들은 분명히 현금 10억 대변에 202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만다고요? 10억 처리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장기 차입금이란 계정은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비유동 부채다. 맞죠? 비유동 부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2020년 12월 31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상환일이 2023년이니까 1년 넘게 남았어요. 맞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에도 뭐 한다고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1년 넘게 남았으니까. 요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2022년 12월 31일 입장에서는 상환일이 9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럼 얘를 비유동 부채로 보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있던 이 10억 자체를 여러분들은 없애 주셔야 돼요. 장기 차입금 얼마요? 10억. 됐습니까? 그만큼을 뭐라 처리할 거냐? 유동성 장기 부채다라고 10억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단기 차입금 하시면 안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처리하신다라는 거.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 항목입니다. 이름에 장기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유동부채 항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부채가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상환일이 1년 내에 다가온다면 이름을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 항목으로 바꿔달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한 여기서 장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부채는 둘 다 거래처를 꼭 기입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전산 회계에 대한 결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결산에 대해서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